생명체 구성 물질의 결합 규칙성에 대한 얘기인데, 자, 먼저 우리 그 지각이나 생명체가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주면, 주요 원소 지각 같은 경우에, 자, 지각은 우리 지구 겉부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각 멘틀 외핵 내핵 할 때 그 겉부분 지각이야. 자, 제일 겉부분인 지각에는요, 산소와 규소가 많고요. 그 다음 우리 생명체 안에는 산소와 탄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지각 같은 경우에는 산소, 그 다음 규소. 그래서 산소, 규소가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1등, 2등은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사람 같은 경우에 보세요. 산소와 탄소가 1등, 2등이죠. 자, 그래서 지각이나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산소가 많이 들어가 있네? 이거 왜 그럴까? 수소, 탄소, 규소 등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결합. 그래서 지각이나 생명체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원소들은 어디서 왔겠어? 대부분은 다 별에서 오는 거죠. 기억나죠? 별에서 수소, 헬륨 외의 거의 대부분의 원소들은 다 별에서 오는 거지. 그죠? 자, 보시면 지각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규소. 별 내부 융합 과정에서 왔어요. 별에서 왔어요. 자, 그 다음 대기 내는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산소. 역시 별 내부의 융합 반응에서 왔죠. 해양을 구성하는 산소, 질, 그 다음이 수소인데요. 산소는 별 융합이고요. 수소는 빅뱅 탄생할 때 나타나는 거였죠. 그 다음 사람은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탄소. 그래서 별 융합에서 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빅뱅에 대한 얘기가 바로 여기서 이제 원소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지각은 암석으로 되어 있죠. 그죠? 암석, 우리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런 거 배웠었죠. 그 다음 이런 암석은 광물로 되어 있죠. 우리 광물 장석이니 석영이니 뭐 감남석이니 휘석이니 각섬석이니 이런 것들, 암석 안에 그 들어있는 입자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광물은 또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대부분이 바로 산소와 규소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져 있는 광물을 규산형 광물이라고 얘기해요. 광물의 92%는 구산형 광물. 엄청나죠? 자, 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지구가 형성될 당시에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고 나서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애들은 핵으로 갔다 그랬고, 그 다음 산소, 규소와 같이 가벼운 애들이 표면으로 떠올랐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원소가 이제 산소, 규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보시게 되면은요, 물, 뭐 소량의 무기물 제외한 탄수화물, 단백질과 같은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기물은 탄소화합물이에요. 그래서 탄소가 주가 되어 있는 탄소화합물이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규산형 광물과 탄소화합물을 배울 거야. 자, 이 규산형 광물은 규소가 이제 중축이 되는데, 이 규소 몇 쪽이냐? 규소 주기 말고요. 몇 족이냐? 14족이에요. 14족이란 얘기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4개 있다는 얘기예요. 자,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어요. 그래서 최대 4개의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탄소도 14족이에요. 그래서 4개의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규소나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이 4개의 결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 아래, 앞, 뒤 이런 식으로 막 붙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먼저 규산염 광물 산소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공격으로 합니다 라고 했는데, 보세요. 요게 규산염 사면체예요. 가운데 규소가 있죠. 자, 규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야? 4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산소 4개와, 요거 잘 생각해야 돼. 규소 1개와 산소 4개가 공유결합을 해요. 이거 공유결합이에요. 근데 공유결합인데 여기 2-4 플러스와 같은 이온 형태를 띠는 것처럼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규산염 사면체 전하는 -4를 띠고 있어요. -4. SI가 산소와 4개와 결합을 하는데 공유결합을 해요. 자, 산소에서 하나 오고 규소에서 하나, 산소에서 하나 오고 규소에서 하나, 산소에서 하나 오고 규소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산소는 16족이잖아.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6개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 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공유, 여기 공유, 여기 공유, 여기 공유했어. 그럼 산소가 지금 갖고 있는 전자는 총 몇 개야지, 현재? 얘가 가지고 있는, 얘가 이제 갖게 되는 요렇게 산소 입장에서 몇 개 있는 것처럼 느껴져? 7개. 그럼 몇 개를 더 갖고 올 수 있어? 그렇지, 1개.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자를 1개씩 더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1개씩 더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는 전체 중성에서 전자 4개가 더 들어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띠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공유결합을 했음에도 얘는 마이너스 4의 전하를 띠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거를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얘가 규소가 4개 있잖아. 그래서 4개를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4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있죠. 산소는 2개만 더 얻으면 되잖아. 그래서 산소 1개당 2-를 띠는 거야. 그래서 얘 2-, 얘도 2-, 얘도 2-, 얘도 2-. 합치면 8-. 규소가 4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므로 4개의 전자를 잃어서 4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산소는 6개예요. 그래서 2개를 얻어서 2-의 전하를 띠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공유결합했을 때 마이너스 4의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규산염 4면체예요. 알겠죠? 이런 4면체 형태를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 거지. 자, 이게 결합을 했는데 이 규산염 4면체 하나가 독립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자 철이라든가 마그네슘과 같은 양이온 애들이 와서 들러붙을 수 있겠죠. 왜냐면 쟤는 4-니까. 얘네들이 들러붙었으면 이제 중성이 되면서 하나의 광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 밤남석. 자, 그리고 단사슬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에서 자 생각을 해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규소가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산소의 전자랑 규소에서 오는 전자랑 이렇게 공유결합할 수 있겠죠. 그럼 규소, 산소, 규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또 산소 있고, 그럼 그 옆에 또 규소 있고, 산소 있고, 여기 산소 이런 식으로 쭉 결합할 수 있겠죠. 공유결합을.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구조가 바로 요 단사슬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산소 원자 하나를 얘도 이 파란색 규소하고 이쪽에 있는 파란색 규소와 이쪽에 있는 파란색 규소가 서로 뭐하고 있어? 공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연결해서 사슬 형태로 쭉 가는 거야. 그게 단사슬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휘석이 그런 대표적인 예고. 그러면은 또 이제 봐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또 규소가 있네. 그럼 규소가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또 얘랑 얘를 또 공유할 수 있겠지. 여기 규소 SI, 여기 SI 이런 식으로 공유해 버리는 거야. 그럼 규소 연결하면 이렇게 두 줄이 형성될 수 있죠. 그 두 줄이 형성된 게 바로 이런 복사슬 구조. 그 위에 또 있으면 판상 구조가 되는 거예요. 판상 구조의 대표적인 아이가 바로 흑음모가 되는 거고. 그렇지. 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땅 치면은 벗겨지듯이 깨지는 거야. 그 다음 이런 판의 구조가 그 위에 또 얹어 있어가서 아까 그 사면체라 그랬잖아. 그 사면체 각각에 또 규소 그 끝에 이제 또 달리고 그 끝에 또 산소 달리고 규소 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유 연결해서 입체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망상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석영이나 장석이 망상 구조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지. 여기 보시면 석영과 장석은 왜 풍화에 강할까? 라고 나와 있죠. 공유결합이 복잡할수록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풍화에 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망상구조를 가진 석영이나 장석. 자, 여기 있었구나. 자, 여기 지금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산소를 공유했어요. 그 다음에
규소가 산소 공유 이렇게 한 줄로 쭉 갔니? 아니면 2중으로 갔니? 아니면 뭐 3중, 4중으로 갔니? 에 따라서 단사슬, 복사슬, 판상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됐죠? 자, 규산형 광물 성질 보시게 되면은요. 자, 규산형 광물 결합 구조는 광물 성질에도 영향을 주는데 희석 각섬석 같은 경우에는 기둥 모양의 결정을 이루게 돼요. 흑음모 같은 경우는 얇게 쪼개지는 성질이 있어요. 석영이나 장석 같은 경우에는 그 풍화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띠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됐니? 자, 그 다음에 광물 이 특이한 외형을 갖게 되는데 그게 어떤 원소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규칙적인 배열을 띠게 되면은 결정이 형성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특이한 외형을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흑음모는 이렇게 지금 꽝 치면은 얇게 벗겨지듯이 깨져. 그리고 석영 같은 경우에는 깨지듯이 불규칙하게 깨져버린다라는 것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탄소화합물인데 이 탄소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가 기본이 되는 거야. 기본 골격이 되는 거지. 자, 얘가 자, 여기 지금 탄소에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이런 것들이 이 공유결합 형태로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생명체도 구성하고요. 에너지원으로도 써요. 그래서 생명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탄수화물, 단백질, 포도당, 지질, 핵산 등이 있는데 어디 보자. 탄소는요 14족이에요. 역시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어요. 그래서 4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네들을 4개 안에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시면 자, 메테인 뭐 클로로메테인, 염화메틸렌, 클로로폼, 사염화탄소 이런 식으로 쭉 변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누구랑 하는지에 따라서 물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탄소 이렇게 일렬로 쭉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사슬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도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꺾여서 가는 애들 이런 걸 가지 모양. 자, 또 이렇게 고리 형태로도 만들 수 있어요. 2중결합, 3중결합까지도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탄소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결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한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를 만들 때 유리하다라는 거. 자, 연속적인 공유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자, 그럼 아까 말했던 규소하고 탄소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14족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4개죠. 그래서 최대 4개의 결합까지 만들 수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분자 구조 한번 볼까요? 자,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어요. 포도당. 자,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지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 지금 검은색이 탄소예요. 탄소가 주가 돼가지고 그 구조에 여러 가지가 붙어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포도당이 여기 있죠. 이게 이제 포도당인데 이런 포도당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돼 있네. 그럼 그게 이제 녹말 형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인지질과 중성지방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리세롤이라는 거하고요 지방산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지질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중성지방. 자, 지질 중 인지질과 중성지방은 단위체인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흡입하여 만들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지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서 이제 또 배워. 세포막의 주성분이고요. 자, 이 중성지방이 체내 에너지원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이 바로 요거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 탄소화합물에 속해요. 됐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거기 1번 보자. 1번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원소. 지각에는 산소
규소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생명체는 산소, 탄소가 많아요. 오케이. 지각엔 산소 규소고요. 생명체는 산소, 탄소죠. 그 다음에 쭉 가서 3번 칸. 규소의 화학적 성질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 그랬니? 4개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최대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규소 하나에다가 산소 4개가 붙어있는 사면체 모양, 바로 규산염 사면체라고 해주셔야 되죠. 5번 칸에 규산염 사면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규산염 광물들 구조가요, 독립형이 있고 단사슬, 복사슬, 그리고 판상구조, 망상구조 이렇게 있는 거죠. 6번 칸은 판상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번에 탄소로 이루어진 여러가지 고분자 물질들을 우리는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시 8번 칸은 4개, 4개가 9번 칸도 4개가 되는 거죠. 자, 원자과 전자 4개예요. 그래서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고요. 자,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사슬, 가지, 그 다음에 뭐 고리 모양. 10번 칸은 고리 모양. 이중결합, 삼중결합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빨리 해보자, 밑에. 자, 밑에 거 문제 해보세요. 자, 1번에 XXOO, 2번에 A가 규소고 B가 산소죠. 3번에 복사슬 구조, 망상 구조, 판상 구조. 4번에 4, 5번에 XOX, 6번에 1, 7번에 가지 모양, 사슬 모양, 고리 모양 이렇게 돼요. 우리 4번 같은 경우에 저기 뭐 장석, 휘석, 감난석, 흑은모는 규산형 광물로서 계속 예시로 나오고 있는데 방해석만 안 나오고 있죠. 그죠? 자, 방해석은 규산형 광물은 아니에요. 자, 뒤에 거 내신 문제를 해보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15번까지 객관식만 좀 해볼래? 객관식만 하자. 자, 채점하자. 1번에 4번, 2번에 1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기억, 니은, 6번에 3번. 일단 요 6문제 중에 질문 먼저 좀 가자. 4번에 디귿이요. 4번에 디귿은 옳은 건데요. 4번에 4번이에요. 어. 자, 또 질문 있니? 7번에 4번, 8번에 3번, 9번에 3번, 10번에 1번, 11번에 5번, 12번에 2번이에요. 여기서 질문 가자. 9번? 자, 9번에 보시면 광물 결정의 기둥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규산염 사면체가 한 방향으로 길게 연결된 단일 사슬 모양입니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단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야? 휘석이죠. 그래서 9번의 답이 휘석이 되는 거야. 또 질문 없니? 13번에는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14번에 3번이에요. 15번에는 4번이에요. 여기서 질문 가자. 없니? 자, 그 다음 서술형 다 했어? 그냥 서술형 다 해버리자. 자,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16번은요. 철이나 마그네슘은 철보다 가벼운 원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 안에서 만들어져요. 자, 별 안에서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니켈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17번에
자, 산소 규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 규산염 사면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결합을 하죠. 그래서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규산염 광물이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산소, 규소. 자, 그 다음 18번에는 가는 단사슬이고 나는 망상 구조죠. 자, 풍화에 누가 더 강하냐? 나가 더 강하겠죠. 공유결합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 공유결합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풍화작용이 더 강하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9번에는 탄소가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까닭이라고 했는데 이 탄소는요 다른 탄소들과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데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됐네요. 오케이.